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회차는 39회 TAT 2급 문제풀이 및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험 그거를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인원수도 많이 좀 줄였고요.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시험 장소라든지 아니면은 자리를 좀 줄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빨리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39회 회차는 2020년 2월분 시험입니다. 2월분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업로드가 늦었어요. 제가 요새 좀 많이 바빠가지고 업로드가 좀 늦은 점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실무 수행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그 밑에 그 안내창에 블로그 주소를 그 작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블로그 주소를 가셔가지고 거기에 이론 자료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론 자료는 따로 뭐 동영상으로 찍는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글로써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블로그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평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비테크입니다. 이하나 상구입니다. 회사 코드 영사기 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으로 회계기간은 6기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총 4문제가 출제됩니다. 12점짜리 있고요. 모든 게 다 3점짜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작성입니다. 자, 원래는 3만원을 딱 기준을 두고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도 그 증빙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3만원을 이제 넘는 경우가 있죠. 3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제 법적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면세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 대부분 뭐 법적 증빙 서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가산세 검토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에 대한 이제 평가 문제들 잘 보시고 그냥 그렇게 이행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료 1번 공급자 정보, 자료 2번 보통예금 구민은행 거래내역입니다. 자, 자료 설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1번에서는 영수증으로 수령한 걸로 돼 있죠. 뭘로? 운반비로 이제 영수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 설명에 한번 보시면은 거래처 주식회사 예일전자에 제품을 발송하면서 당사의 부담의 운반비를 간이가세자라고 되어 있어요. 간이가세자는 무조건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해요. 운수업이죠. 운수업은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화물 4675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영수증만 발행을 가능하게 된 거고요. 법적 증빙서류는 발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화물 4675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입니다. 이거는 기준이 제품을 발송한 자니까 매출자죠. 매출자가 발송을 하면서 운반비를 부담하게 된 거예요. 운반비를. 그래서 이제 회계처는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이제 별도의 비용으로 쳐야 되겠죠. 만약에 매입이면은 이제 해당 부대 비용에 포함하지만 매출인 경우에는 따로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차변의 운반비, 대변에는 이제 간이가세자인 이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10만원으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 일자는 이제 둘 다 위에서도 이제 영수증 받은 경우에 3월 3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자료 2번에도 3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3월 3일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뭐로 했죠? 운반비입니다. 운반비고요. 이거는 그 거래처 쳐도 됩니다. 안 쳐도 되고 쳐도 되고 상관없어요. 개별 환물 4675 금액은 얼마? 10만원이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는 반드시 은행 거래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은행 거래처 필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입니다. 얼마? 10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3일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거래자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 문제에서 보시면은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클릭합니다. 자, 거래일자는 이제 어떤가 보냐면은 자료 1번의 거래일자로 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자료 1번에 대한 거래일하고 그 다음에 이체일하고 같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거래일자, 법인명, 성명, 사업자번호, 거래내역, 거래금액, 송금일자, CD, 은행명, 계좌번호, 계정코드 전부 다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간략적으로 뭐 경비등 송금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증빙 없이 내가 송금을 했다는 그런 이제 영수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창구에 가가지고 이제 이 돈을 내가 보낼 거니까 그 송금했다는 그 송금명세서 같은 거, 그 쪼매난 종이 있죠. 종이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니면은 이체 확인증 이런 거, 이체 확인증이라든지 아니면 ATM기에서 받는 거, 뭐 이런 걸 다 송금명세서라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거래일자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의 날짜고요. 상호는 이제 상대방의 상호를 작성합니다. 성명, 사업자번호, 거래내역. 거래내역은 뭐 그냥 운반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거래 금액 얼마? 10만원. 송금일자는 똑같이 요거 거래일하고 같으니까 3월 3일 적어주면 되고, 은행은 여기 자료 1번에 있습니다. 자료 1번에 보시고 적어주면 되고, 계정 코드는 당연히 이제 운반비로 해서 계정 코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 1번에 이제 그걸 이제 경비등 송금 명세서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일자는 저기 자료 1번에 적혀진 2019년 3월 3일 나오고요. 상호는 개별 화물 4675입니다. 자, 성명은 이제 이국현이고요. 사업자 번호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이에요. 거래 내역은 운송비, 거래 금액은 10만원이고, 송금일자는 자료 2번하고 동일해요. 거래일자하고. 그래서 2019년 3월 3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CD하고 은행명하고 계좌번호 돼 있죠.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자료 1번에 이제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CD에는 당연히 은행 이름인 하나은행으로 들어가 되고요. 계좌번호 527 9110 004 2456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이픈이 없죠. 하이픈은 제가 따로 쳐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정 코드하고 계정 강호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입력 가능하면은 뭐 운반비로 이렇게 치면 되지만 이거는 뭐 굳이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전표 입력, 몇 월 며칠 날 3월 3일에 전표 입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음 발행 거래입니다. 전자음 돼 있죠.
자료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입니다. 매입처 상도테크의 외상 매입금을 전자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흐름을 먼저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뭘로 했냐? 상품을 구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에 보면 상품을 구입하고 외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 얼마 이 금액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분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략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하는 거예요. 상품을 구입했죠. 두 번째 3월 10일에 외상 매입금을 이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하고 뭘로? 어음으로 지급을 한 거죠. 어음으로 지급한 거.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이제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이 이제 차변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8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 들어가면 어음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으로 해서 800만원으로 해가지고 매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은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내가 외상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외상을 이제 어음으로 지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평가 문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전자어음을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전자어음부터 먼저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거랑 이것부터 먼저 전자어음을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보시면은 기능 모음이라고 있는데 일반 전표 입력에 보시면 기능 모음이라고 있어요. 기능 모음 F11번 여기에 그 어음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어음 등록 컨트롤 4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음 등록을 먼저 클릭합니다. 자, 어음은 이제 FAT 1급에서도 해보셨겠지만 어음책 등록은 이렇게 이제 수령일 그 다음에 어음 종류 구분은 뭐 수령 그 다음에 금융기간 시작번호 매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어음을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음을 내가 준 거기 때문에 지급 어음을 해서 일단은 먼저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수령일은 언제냐면은 이제 발행일은 2019년 3월 10일이에요. 그래서 2019년 3월 10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간은 뭐냐면은 이제 지급치라고 적혀 있어요. 현장음에 국민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번호 이렇게 치면 돼요. 004 먼저 치고요. 이렇게 해서 치시면 되고 매스 1로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은 이렇게 했고요. 3월 10일자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3월 10일자로 한번 전표 입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어음으로 지급한 거니까. 그래서 코드는 이제 상도테크입니다. 차변에 얼마? 800만원. 그 다음 대변에는 지급어음입니다. 상도테크로 해서 800만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어음을 이제 입력을 했죠. 전표 입력을 했어요. 전표 입력을 했어요. 전자어음 등록했죠. 자료 입력했죠. 그 다음에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을 하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조교에 보시면은 조교에 돼 있어요. 조교에 클릭해서 F3번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F3번. 조교에 F3번 하면은 지급어음 등록 그게 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으로 되어 있고 전자음은 제가 이미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음번호 이렇게 보시고 치면 되고 그 다음에 발행일은 3월 10일이고 만기일은 언제냐 이게 적혀 있어요. 만기일은 지급기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전자음의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급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2019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6개월짜리 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급어음 관리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